그 아까 아침에 얘기했는데 요즘에 정치, 경제를 떠나서 정치적으로 좀 논란이 된 게 라인 사태, 네이버의 라인 사태. 의원님도 좀 얘기 들으셨죠? 예, 참. 이게 뭐 어떻게 얘기될지 깝깝하던데, 사실 이제 그 카카오톡보다 실질적으로 전 세계에서는 라인을 훨씬 더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 그렇죠. 인구가 한 10억 명 정도가 쓰고 맞아요.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업체에서 라인을 열심히 개발을 했어요. 개발을 해서 이제 전 세계적 인프라를 깔고 이제 수익 모델을 만들어서 돈을 좀 버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지금 일본에 갖다 바치겠다? 제가 볼 때는 딱 요 정도인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지금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의 경제를 고민하고 있는 것인가? 앞으로 이 라인을 이렇게 수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카카오보다도 훨씬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 라인을 일본에 갖다 바치고 대한민국은 이 경제적으로 이걸 놓치고 있는데 이 실손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뭐 큰 기존 이런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숨이 턱턱 막히는 상황에 지금 있는 거죠. 전문가시죠? 전문가는 아니고요. 한번 물어볼게요. 그 어쨌든 라인 쪽에 공부를 좀 한 걸로 아는데 그러면 네이버의 라인이 어떻게 일본을 건너간 건지 좀 상세한 내용 좀 말씀해 주시죠. 이제 경제 전문가를 한번 해주십시오. 저거 좀 박학다식하고 그럼요. 지식이 폭이 넓고 깊이가 얇잖아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빨리. 뭐냐면 라인이 일본에 가게 된 그 계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2011년도에 대지진이 있었잖아요. 일본 대지진이 있었을 때 통신망이 마비가 됐었어요. 그때 우리 네이버에서 라인이 가서 일본이 의외로 아날로그적인 사회예요. 우리나라에 비해서 인프라가 적고 그렇죠. 해서 그 동일본 대지진 때 통신망이 마비돼서 일본인들이 네이버 라인을 사용하면서 그 잃어버린 사람도 찾고 해서 일본 국민들께서는 라인에 대한 고마움을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기술 개발 지금 13년째 이루어지고 있고 일본에서 그렇게 네이버 계기가 라인이 우리 대한민국 지금 카톡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네이버하고 카카오톡이 이제 동시에 출범했었는데, 뭐, 우리 국내 시장에서는 이제 카카오가 이제 점유하게 됐고, 이제 네이버 쪽에서는 이제 라인이 재빠르게 일본으로 가서 이제 동남아 쪽으로 가면 10억 명 말씀하셨는데, 동남아 쪽에서는 최강자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유럽이나 이쪽으로도 갈 거고 한데, 뭐, 그렇게 해서 하게 됐어요. 참 우려되는 게 일본에서 이런 사태 벌어지면 만약에 예를 들었고 동남아 지역의 어느 국가에서 이런 걸 벤치마킹 해갖고 네. 나가라 해버리면 그것도 나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건 뭐냐면 첫 번째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기술 주권 찬탈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기술이거든요. 그 기술을 이제 일본이 찬탈하려고 하는 건데 또 깊이 들어가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정보 유출 때문에 작년 11월에 그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근데 이 내용이 되게 복잡한데 라인 야후에서 이제 정보 유출된 건수가 52만 건이에요. 그에 비해서 NTT 도코모라고 있어요. 도코모 있고 NTT 일본이라고 있는데 그쪽에서 정보 유출 건 120만 건이에요. 보통 총무성의 행정지도가 나오는데 이제 행정지도라 하면 이제 구두경고인 거예요. 구두경고. 근데 우리는 52만 건인데 구두경고에 의한 네이버의 지분 관계를 건드렸거든요. 이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ISD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라고 있어요. 이건 적대 국가에서 나올 수 있는 일이에요. 굉장히 전문적이시죠. 예, 적대 국가, 왜냐하면 자본주의 국가에서 행정명령을 내릴 수는 있지만 각 회사의 지분에 대해서 논하는 거는 이거는 적대 국가에서도 하지 않는 이상한 행위예요. 경제 제재 그 일환이네요. 그러면 완전히. 경제 이제 플랫폼 사업이라는 게 원래 규제 사업이에요. 그럼 무엇이냐면 어느 국가에서 규제하면은 그 회사를 망하게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이제 자율에 맡기는 건데 플랫폼 사업이 보면 그런 이유가 뭐냐면 미국에 보면은 지금 틱톡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정보를 중국 그거 똑같은 사례예요. 우리는 이런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이제 이진현 의원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이제 결실을 맺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이제 찬탈을 기술 주권 찬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것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놓치는 게 뭐냐면 지금 대한민국 경제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한국 경제가 작년 기준으로 보면 14위로 떨어졌어요. 한국 경제가.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경제 성장률이 지금 2%, 뭐 2.5%, 일본도 1.9%, 2% 정도. 근데 지금 KDI나 한국경제연구소에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이대로 가면 우리는 무성장 국가가 된다라는 엄청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시기에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 경제 개념, 경제 관념, 국가의 구국 강병에 대해서 고민 없는 이 정부가 이런 사태를 지금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무섭고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지금 라인 사태가 일어났지만 사실은 우리가 라인이라는 이 사태는 아주 뭐 가시적으로 이렇게 드러난 사태지만 보이지 않게 경제적 손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이 경제적인 서민들 민생을 고민하지 않으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건들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 윤석열 정부가 개념을 장착하는 정부가 돼야 된다. 그래야지 라인 사태도 향후에 더 많은 일들도 아주 지혜롭게 잘 끌고 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맞고 이런 이게 개념의 문제죠. 이건 뭐 대중들한테 쉽게 설명하려면 뭐 비유법을 많이 써야 돼요. 네. 이 라인 사태는 작년 있었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의 시즌 2다. 아 시즌 2다. 그건 무엇이냐면 아, 예, 뭐 그러네요. 그 우리나라 정부 이제 국민들이 느끼기에 뭐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 대하는 태도가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가 나서고 있잖아요. 국가가 우리나라의 기술을 침탈하려고 하는데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는 게 그러면 우리 국가는 무엇을 하고 있냐? 일본 정부는 아주 강력하게 나가는데 우리 정부는 소극적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부의 의견을 기다리겠다. 이게 뭐예요? 후쿠시마 오염수도 그런 거잖아요. 일본은 대수롭지 않게 버리는데 우리나라 정부도 더 버리면 난리를 쳐할 건데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그거 똑같이 후쿠시마 오염수 시즌 2예요. 이게 지금 보면 기술 주권을 침탈당하고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하는 이런 정권. 비유하면은 그 집에 도둑이 들잖아요.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가장에 노인됐다. 도둑이 들은 것을 딱 도둑들은 알았어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 무엇을 해야 했을 건가? 몽둥이 때려잡고 자버리자. 지금 딱 이상. 모른 척 하겠다. 자버리자. 지금 이제 이거예요, 국장님 자버리자. 말씀하시는 거 저 연달아서 얘기를 좀 하면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런 문제들이 언론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마찬가지로 언론에 뭐 대거 나와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공론화의 과정도 그렇게 많이 거치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게 연동되어서 일어나는 게 뭐냐면 언론 탄압이라고 써도 되나요? 언론에 대해서 지금 이 정부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지금 우리나라 언론 지수가 62위로 떨어졌어요. 그 노르웨이나 이런 노르딕 국가보다도 우리가 훨씬 더 많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64위입니다. 그래서 총체적 난관인 거예요. 이런 경제적인 문제. 그래서 경제 지수가 이렇게 떨어지는데도 인식 못하는 것. 그리고 언론 지수가 이렇게 바닥을 치는데도 여전히 예전처럼 아주 독재국가 때처럼 이렇게 언론을 통제를 하려고 한다든가 이런 문제는 굉장히 심각해요. 연동되어 있는 이 거죠. 의원님께서 말씀해서 네. 오늘 아침에 그 언론 모니터를 했는데 우리나라 대표 보수 언론인 이제 채널 A나 이런 데 보면 거의 매국노 수준이에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제 가격을 잘 받고 팔아야 된다. 이왕 이렇게 된 일, 아하. 가격을 잘 받고 팔아야 된다. 뭐 결국에 넘겨준다는 얘기네요. 7월 달까지 결론을 내야 돼요. 지금 지분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요. 네이버가 50%, 소프트뱅크 아시잖아요. 네. 소프트뱅크가 50%예요. 여기서 1%만 소프트뱅크에서 1%만 점유율을 더하게 되면 바로 경영권이 박탈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야후 재팬 우리 제주도가 아니고 네이버의 사장님이 이사진에서 지금 물러났어요. 네. 강제로 물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는 카카오톡을 많이 쓰죠. 보면. 근데 상대적으로 많이 안 써서 국민들 관심 좀 덜할 수도 있는데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언론사에서도 신경을 많이 좀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금방 보니까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우리나라 언론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한국의 언론사들은 정치인과 정부 관료 대기업의 압력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이게 부끄러운 현상 아닙니까? 언론인으로서 압력 받고 계신가요? 우리 의원님 먼저 의원님 계속 한숨 쉬네요. 아이고, 윤석열 정부 얘기 들어가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우리나라의 언론 환경은 이제 우리 제주도는 육지 상황이고 제주도는 이런 일관제도 있기 때문에 아주 지금 편안하게 아주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후한무치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 도장 비판하다 보니까 광고를 못 받고 있습니다. 도정을 뭐 비판할 일이 있나요? 더불어민주당이 어디서 지금 비판할 게 있나요? 지금 일도 모릅니다. 20년 만에 잡아가지고 예. 평화로운 평화에서 농담입니다, 농담. 평화에서 엊그저께 방송할 때 우리 내부로 들어가면 우리 내부에서 할 말이 좀 많거든요. 하여튼 그 라인 사태는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야 하는데 보시기에 네.
윤석열 정부 내에서 라인 사태가 잘 해결될까요? 간단히 전망을 하신다면. 윤석열 정부 자체 해결할 능력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이 지경까지 끌고 오지 않았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아주 그 능력 있는 그 야당과 손을 잡고 야당의 지혜를 구하라. 야당의 지혜를 구해서 이 난관을 합리적으로 지혜롭게 잘 이끌고 가시라. 감히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뭐 후일담인데요. 그 외교, 일본 외교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한일 관계라는 말을 많이 해요. 한일 관계에 손상이 가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정부의 기조거든요. 우리나라의 주권과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다 주면서 한일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가? 뭐 그런 의문점이 있고요. 정말 후한무치하다고 할 수 있고. 이제 국내 정치로 들어가면 예. 제가 전 방송에서 얘기했잖아요. 네. 국가 권력을 사유화한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가하는 그런 국가 권력을 총동원해서 하는 그 핍박을 하잖아요. 그런 에너지를 이런 데 쏟아야 국민들이 박수 칠 텐데 우리 민주당 괴롭힌 데는 진심이에요. 일본의 주권 강탈 당하는 거는 방관하고 도둑이 들어와도 집에서 자는 거예요. 모른 척하자 자자. 이런 부분에서 이제 태도의 문제인 거거든요. 그리고 또 말했잖아요. 제가 바이든 날리면 시즌 2도 될 수 있어요. 그때 얘기했잖아요. 그때 바이든 날리면 이제 청력 테스트잖아요. 생각나죠? 분명 시력 테스트가 있고 후각 테스트가 있을 것이다. 네. 이게 바로 전 국민 시력 테스트예요. 지분율이 넘어가는데도 모른 척 자는 거예요. 시력 테스트 나왔죠, 분명? 제가 얘기했죠, 분명? 그래서 입틀막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나온 게 입틀막입니다. 조심해야겠습니다. 네. 정말 참 웃으면 안 되는데 이게 헛웃음인 거죠. 헛헛해서 헛헛해서 나오는. 진짜. 참 이거는 계속 짚혀. 그런데 네. 우리 대통령님께서 네. 기시다 총리하고 친하다고 하잖아요. 술도 드시고 술자리에서 이게 안 나올까요? 뭐 술 취해서 하는 얘기가 뭐 신경 쓰겠습니까? 뭐 저는 뭐 술 좀 끊으시고 그거 뭐 좋은 것도 아닌데 뭐 자꾸 그리 술을 드십니까? 국정은 맨정신으로, 예. 외교도 맨정신으로. 기시다 총리하고 관계가 좋다고 하는데요. 일본 외교는 되게 치밀한 외교입니다. 그때 당시 뭐 카레 먹으면서 뭐 자랑하셨잖아요. 그때부터 이미 일본에서는 이런 계획을 치밀하게 짰을 겁니다. 지분 관계가 50대 50인 것도 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지분율이 50대 그런데 50이라는 대개 거예요. 보면 내가 기업을 하게 되면 51%를 먹거든요, 되게. 그렇죠. 근데 50% 상식선이죠. 먹던 게 이해가 안 되네. 그 기업 그 공동 투자에 있어서 A 홀딩스라고 있거든요. 네. 50대 50에서 이런 식의 이제 지분을 가지는 경우 되게 특이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향후에 일본이 처음부터 계획됐다. 거였어요. 계획돼 있었고 그 확신하십니까? 합리적 의심이라고 말씀하셔야 될것 합리적 같습니다. 의심이 아니고 찾아보세요. 공부하면 다 나와요. 뭔가 외교 의미가 일본 있는 외교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음.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드신 그 카레 라이스가 지금 결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저렇게 진지하십니다. 그래서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진짜인 것 같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맞을 거예요. 이 자신만 봐는데. 이 전문가 포스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역시 얇고 민주당 길게 20년 잘하고 짬밥이 있어요. 어디 안 갑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뭐 틀린 부분 몇 개 없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라인 문제는 계속 다루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십시오. 라인 문제는. 우리 같은 라인이잖아요. 예.